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용한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용한 상담소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네, 자식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 없다입니다.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분이 있지만 아니다. 부모에게도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말에 더 공감하세요? 이정환. 그래서 저는 둘밖에 없는데 네. 나이 차이가 나는 둘이라 나름 다 너무 소중해서 그래.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수림 씨. 또 네. 알아서 하는 자식은 덜 신경 쓰이는데 좀 뭔가 부족하거나 네. 좀 더 몸이 약하거나 이러면 더 신경이 쓰고 더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민준 기자는요? 저희 부모님은 약간 공평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느끼기에 사실 못 느꼈었거든요. 저희도 형님이 계신데 네. 항상 좀 공평하게 하시려고 말씀도 항상 뭐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줄 거야 이렇게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은 혹시 그러셨죠. 부모님께서 방송 보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근데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아무래도 장손, 그렇죠. 아이, 그럼요. 장남, 네. 장녀 뭐 여기에 대한 느낌은 있겠죠. 네. 자, 본격적인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부모님이 남동생만 차별 지원해온 것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하나 키우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집에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저희 집 형편이 뻔한데 연세 드신 부모님께 돈 달라고 하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3살 어린 결혼한 남동생이 있는데 우연히 부모님이 남동생만 지원해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이며 차며 손주들 다니는 학원비까지 대충 4억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달마다 용돈도 드리고 아프면 병원비도 무리해서 드렸는데 제가 드린 용돈이 조카 학원비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자식들인데 한 사람만 지원해줄 수 있냐고 친정엄마한테 따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나인 네가 이해해라. 동생은 옛날부터 너보다 공부도 못하고 취업도 늦고 하도 불쌍해서 도와줬다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동생 하나도 안 불쌍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럭저럭 했고요. 취업은 늦었지만 지금은 지방에 있는 공무원직 합격해서 탄탄한 직장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알아서 잘하는 맏딸이고 동생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하는 자식이었네요. 너무 서운해서 앞으로 용돈부터 끊겠다고 하니까 너도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누나로서 마음을 좀 곱게 먹으래요. 남도 아니고 네 동생 지원해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부모님 돈이니까 부모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죠. 저도 머리로는 이해해요. 근데 작년에 저희 집 전세 계약 연장할 때 돈 4천만 원 없어서 힘들어하던 거 뻔히 봤으면서 어떻게 동생한테는 4억이나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요. 요즘엔 친정에 가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이 드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이거 뭐 많이 서운하셨네요. 네. 집안 사정 생각해서 손 안 벌렸는데 본인 모르게 남동생한테 4억 원을 주셨어요. 네. 많이 서운하시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제일도 아닌데 저도 서운하죠. 속상해. 속상하다는 그 마음이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21세기 후나미가 나왔네요. 아, 그러네. 우리가 이 후나미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옛날 사람인데 우리가 후나미라는 그 상징적인 드라마가 어떻게 이 딸을 차별하는지 또 아들 중심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줬던 드라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네. 물론 이 세상의 부모님들이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100% 공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차별이라는 건 항상 사람을 서운하게 하고 더군다나 비교라고 하는 건 때로 사람을 움츠릴 뿐만 아니라 분노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물론 뭐 어려운 자식 눈에 밟히고 또 나한테 잘하는 자식이 좋고 또 내 눈에 더 들어온 자식이 있긴 합니다만 맞아. 이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늘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도 동의를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요. 첫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할 만큼 했다. 당분간 친정 돌봄을 멈춰라. 네. 멈춰라. 멈춰라. 네. 아니 돌봄을 저는 멈춰라. 이 사연을 보면서 아니 이 딸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맞아. 아니 평생에 걸쳐서 엄마를 위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이 엄마 아버지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정말 애쓴 제가 볼 때는 500% 장남 이상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 정말 훌륭한 딸이다. 잘했다. 왜냐하면 딸로서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 않은 역할인 게 우리가 첫 번째 장녀로 태어난다는 건 평생을 장녀로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부모님께 좋은 딸로 산다는 건 내가 늙을 때까지 내 부모님에게 좋은 딸이 되는 일명 역할 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역할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방법이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요즘 장녀들은 장남하고는 또 달라요. 옛날 장남들보다 요즘 장녀들은 훨씬 더 부모에게 더 지지적이고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 아들만 있는 엄마들은 머리가 파마를 할 때 다 이렇게 그 오토바이 파이바 쓴 것처럼 다 맞아. 그런데 딸 있는 엄마들 웨이브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맞아.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만 이렇다 보니 딸들은 더 잘하려고 하고 동시에 엄마들은 옛날 엄마들 옛날 아버지들이라 여전히 장남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이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 같은 이런 양상이 먼저 나타나고 또 이 사례를 주신 분께서 부모님만 잘 돌봤을까요? 저는 평생 동안 이 동생도 여러모로 잘 살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엄마가 야, 네 동생한테 잘해야 된다. 너는 누나잖니. 이런 얘기 평생 들으면서 컸잖아요. 아마 이 뭐든지 척척 알아서 하는 이 딸은 엄마가 볼 때 안심 코드가 있는 딸이고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늘 안타깝고 뭔가 더 해줘야 될 건 불안의 코드가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지금 이 딸은 이 부모에게 엄밀히 말하자면 딸 바보인 부모가 아니라 마치 딸이 바보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